논현동에 나왔습니다. 논현동은 농고개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다는 데서 지명이 유래하였습니다. 논현의 현이 고개현으로 지하철 9호선 언주역과 7호선 학동역 사이인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농고개입니다. 조선시대 말까지는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논현동으로 되었다가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일대는 개발 당시를 보면 강남 개발의 일환으로 영동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란 계획하에 강북 지역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1966년 지정되어 1971년 시행된 곳입니다. 범위는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동, 삼성동, 대치동 일대로 1991년 환지 처분이 끝난 신도시 사업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면적은 393만 평이고 주거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상업지구는 8.1%로 되어 있고 녹지 비율이 적기 때문에 공원은 2.1%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40에서 70m 사이인 격자형 도로로 되어 있고 전체 면적의 22.7%입니다. 테헤란로, 영동대로, 도산대로 같은 대로와 논현로, 선정로 같은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 앞에 있는 논현로는 동로대교 남단서부터 양재동에 이르는 6차선 도로입니다. 대로변은 뭐 특별할 것은 없는데 예전부터 보드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건물 시세는 평당 9천에서 1억 초반 사이고요. 임대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170에서 300만 원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디야 커피 그 랩이 보이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면적이 굉장히 커요. 이곳의 장점은 그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레 파킹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슈퍼카들이 많이 있고 차 구경하기 좋은 곳입니다. 언주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언주역 사거리로 왔습니다. 강남 지역은 도로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있는 도로는 동은사로로 강남대로의 역삼역부터 삼성동에 이르는 6차선 도로입니다. 지하철로는 신논현역부터 동은사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건물 시세는 평당 1억 6천에서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쪽에는 건물 시세가 평당 7천에서 9천만 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차병원이 보이는데요. 차병원은 1979년 400평 부지를 평당 75만 원씩 3억에 매입했습니다. 1983년경에 병원이 들어섰는데 언주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차병원 상홀이라는 이정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언주역 사거리 일대는 대로변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언주역 개통과 맞물리면서 높은 건물로 재건축이 되어 있고요. 안쪽은 그 주거지역으로 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데 개발 초기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세대 다가구, 빌라, 소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상권의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는 곳이고 그 집객시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곳인데 그 업무 시설과 주거를 중심으로 한 주 5일 상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이 들어서기 전에 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호텔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그때는 집객시설로 사람들이 많이 왔던 곳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9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주역 이면입니다. 이면에 상가들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디서 볼 수 있는 그 주택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주역에 오늘 온 것은 그 구독자분들의 문의도 있고 해서 제 건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빌딩 수익률이 나오는 통계를 보면 강남이 2%에서 3%, 서울은 3, 4%, 경기권은 4%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현장에 나와 보면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익률의 건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대출을 위한 건물 투자는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고 심지어 강남은 1%대의 수익률의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또 공실의 위험성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시세 차익형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네임 밸류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건물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임차인의 월세 상한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권의 흐름과
또 수요 공급의 어떤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의 상황을 보면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좀 낮게 받더라도 월세를 많이 받는 것을 선호했었는데, 현재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그 계약 해지 사유가 6개월 플러스 3기잖아요. 그럼 9개월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대출에 의한 그 건물 투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뭐 일부러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은 없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증금은 최소 월세의 16개월치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권리금을 많이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플러스 시설비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높아지면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하더라도 포기를 하고 다른 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뭐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좀 낮춰줘야 되는데, 예, 이런 뭐 이 시장에서 중개를 하다 보면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 기존 임차인, 신규 임차인 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건물을 봤을 때 뭐 입지나 건물의 모양이나 뭐 상권이나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이런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나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또 매입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또 상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쭉 왔는데 이렇게 대로변에서 들어오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주택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평당 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사이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 있어요. 예.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 사이를 보면 이 강남 지역의 건물 시세가 2010년에서 2017년까지는 그냥 거의 완만한 경사로 왔는데, 2017년부터 20년 사이 3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그 기간이 그 건물뿐만 올린 게 아니라 그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같은 현상을 이어져 온 것 같은데, 2020년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보통 20억에서 50억 사이의 건물을 말하는데, 그 장점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땅값에 한 80억 이상이 초과됐을 때 종부세 그 부과 대상이 되고요. 또 증여세가 절약이 되는데, 아파트는 보통 그 시가로 매겨지잖아요. 근데 그 건물은 그 기준 시가로 매겨지는데, 기준 시기가 보통 60% 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향후에 그 국세청에서 그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현재는 아무튼 그 증여세 비율이 낮고, 그 세 번째가 그 절세 효과가 있어요. 그 건축을 통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빈 땅에서 증여를 한 다음에 뭐 건축을 하면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런 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입장 말고 이런 그 세금 절약의 차원에서 건물을 매수하시는 다른 부류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 건물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은 논현의 현으로 언덕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주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의 확장은 한계가 있고, 또 근린생활 시설로 바꾸려면은 건물을 매입한 후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용도 변경 이후에 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 여기가 그 주택 위주로 이렇게 기존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을 하려면은 그 이 사선 제한을 받아요. 이게 빛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건데, 보통 그 이 건물 층고가 이 3m라고 했을 때 9m 이상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3층 이상 건물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매입 전에 건축사 분들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활용도에 따라 다른데, 내가 뭐 4억을 쓰거나 뭐 그런 거를 제외한 그 임대 목적으로 할 경우, 이게 3종하고 2종이 있잖아요. 근데 3종은 용적률이 높고 2종은 용적률이 낮은데, 대신 그 건폐율에서 차이가 있어요. 2종이 용적률이 낮지만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임대에 놓기에 수월하고 또 이렇게 쪼개서도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활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권의 확장으로 상가들이 많이 바뀌면서 점점 상권이 또 확장됩니다. 그것이 그 광역 상권으로 봤을 때는 홍대나 신촌이나 건대가 그랬고, 강남 지역만 봤을 때는 방이동이나 영동시장 정도 등이 그런 상권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호선 라인에 형성되었고 발전된 것을 보면 지금 9호선이나 7호선 라인이 가야 될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건물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언주역 상권을 건물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편에는 수유역을 가서 그 자영업자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